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내 나이는 물론이고요. 치료력이나 가족력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잘 가입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따져도 한두 가지는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보험 잘 가입했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테마플랜 예비 시간에는 좋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보장까지 완벽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라이프앤의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증권부터 꺼내오시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나의 궁합이 좋은지 오늘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 특히나 3대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현정훈 전문가님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이 현재 내 연령이나 건강 상태, 또 치료력, 가족력에 견주어 봤을 때 과연 100세까지 제대로 보장이 될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은 가장 최신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 과연 이전에 가입한 보험, 또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과연 나를 100세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되실 겁니다. 자, 내 보험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장 내용, 그다음 보장 기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가장 최신 버전과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장 내용은 첫 번째로 내 보험은 우선순위가 잘 맞게끔 되어 있느냐.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는 사망보험금이겠죠. 네, 잘 아실 거고요. 흔히 그래서 종신으로 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생존에는 일단 진단비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수술비. 네. 그다음이 이제 일당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진단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가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진단비 이후에 치료를 위한 수술비, 그리고 그 외에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배상 책임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보장 내용이 또한 최신 버전에 있어서 내가 뒤떨어지진 않느냐. 특히 3대 질환에 있어서 암이 최근에는요.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전막 내암이 유사암이잖아요. 이 유사암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분류가 돼서 보상이 되는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과연 내 보험은 대장전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해주는지 그냥 유사암으로 보장해 주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하고 심장도 가장 최근에는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 해줍니다. 네, 가장 큰 범위의
뇌혈관 심장 진단비가 있어서 과연 내 보험은 여기에 부합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보장기간입니다. 중심까지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100세나 90세 또는 그거보다 낮은 80세까지냐. 여기에 기본 말고 특약들은 과연 80세인지 90세인지 100세까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게 내 보험은 혹시 전체가 갱신형인지 일부 특약만 갱신인지 그 갱신은 몇 년 주기인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나라 사망 성별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볼 겁니다. 자,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병 사망 원인을 봤더니요. 남성, 여성 모두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남성, 여성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역시 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뇌하고 심장이 2대 질환은요. 여름철에 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자, 뇌하고 심장 그러면 대부분 겨울철에만 주의하면 될 걸로 아시는데요. 특히 심장 질환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폭염으로 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심근경색을 경험한 분이 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2대 질환에 대한 보장도 혹시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특히 그래서 혈관 질환에 있어서요. 3가지 해당되시는 분이 특히 조심해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고혈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답니다. 따라서 빈맥이나 서맥,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당뇨,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이 혈관 질환에 특히 여름철에 막바지 이제 더위가 남았는데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거기에 요즘은요. 이 3대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암 치료한다 그러면 암만 치료하면 끝날 걸로 대부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방암 치료를 하는데 유방암이나 이런 폐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게 이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런 치료법들이 심장에 굉장한 부작용, 무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 심장에 상처를 줘서 그런 부분이 심장 기능을 떨어지게 해서 심부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게 되면 협심증 같은 부분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암 내 심장과 관련돼서 폭넓은 보장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령별로 그 심장질환 진료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짐작은 하시겠지만 약 69%가 60대 분들이 이제 심장질환 진료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또 40대, 30대, 20대 이런 순입니다. 고령자도 있지만 40대, 50세도 심장질환을 진료를 받고요. 20, 30대에도 있다. 즉 심장질환은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발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장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환자 수를 보니까 전체 100% 중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55.8%예요. 허혈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가 55.8%, 100%가 아니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부분일 수 있어요. 기타에 해당되는 게 44.2%가 기타 심장 질환인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예. 부정맥이 52%, 심부전이 18%,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이 3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내 보험이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보장이 된다면 무려 전체 심장질환 환자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기타 심장에 내가 혹시 해당된다면 보장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질환의 보장에 대한 크기를 좀 측면에서 보면 전체 심장질환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급성심근경색증의 범위는 약 9% 정도예요. 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이게 근데 9%가 해당이 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협심증 있죠. 네, 협심증. 이거는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흔히 이제 조금 더 크게 갖고 계시는 게 허혈성인데 이게 전체의 약 81%까지만 차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 심장 질환에 해당되는 건 I30에서 I50 사이에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 발작성 빈맥은 I47, 심방세동이 I48, 기타 심장 부정맥이 49고요. 심부전이 50인데 이게 44.2%의 환자 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바깥의 부분이 있어요. 즉 가장 큰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장질환이 최근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진단비까지 보장되는 플랜을 운영하는 게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건강하신 분은 당연하고요. 예, 유병자,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도 이제는 이 가장 큰 범위인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자니까 당연히 325 뭐 이런 조건일 건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335 조건입니다. 3개월 동안 의사의 소견이 없고 3년 안에 입원, 수술력 그리고 5년 안에 암 내 심장과 관련된 수술력이 없으시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동안은 이 심장질환 진단비가 보시면 어느 회사도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플랜은요.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고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해줘요. 이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 해주는 회사가 그동안 또 대부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플랜은요. 진단비도 주고 수술비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요. 특히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맥은 빈맥, 서맥, 심방세동인데 자, 이런 부정맥이 이미 기왕력이 있던 분들도 이 플랜을 가입한 이후에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을 해줘요. 와, 기왕력이 있는데도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 된다. 자, 가입할 때 335 조건만 통과가 돼서 그 가입 이후에 부정맥 기왕력 있던 분도 심장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보상받을 수가 있다. 무려 예를 들면 3번 수술한 분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씩 심장 수술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3번이니까 당연히 6,000만 원까지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 됩니다. 일부 A회사도 되는데 A회사는 1,000만 원씩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요. 유병자가 이런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가입도 안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플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료 궁금하실 건데요. 자, 오늘은 뭐 젊은 층은 당연히 될 거고요. 60세 이상인 분도 가입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뇌하고 심장 진단비가 각각 2,000만 원씩이고요. 뇌 심장 수술비도 2,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뇌진단비 2천,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 네. 허혈성 심장 진단비하고 심장 질환 1, 2 진단비에서 2천. 그죠? 그다음에 심장 질환 진단비 2 1,000만 원, 수술비가 2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여성분부터 볼까요? 5대 납입 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증일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되는 조건으로 보면 여성 40세가 이렇게 보장받는 게 19,803원이에요. 50세는 43,463원. 60세인 경우에는 82,000원이면 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뇌심장 진단비, 수술비까지를 큰 보험료 부담 없이 20년 갱신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나는 비갱신을 원한다 그러면 비갱신도 가능은 합니다. 네. 자, 60세뿐만 아니고요. 70세까지도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자, 그래서 61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60세까지 가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가입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뇌하고 심장 질환에 있어서 뇌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 1,500까지 되고요. 심장 관련된 진단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술비 1,500만 원까지입니다. 66에서 70세는 좀 다소 좀 줄어들긴 하지만 61에서 70세까지도 뇌하고 심장 진단비, 수술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수술했을 경우에 보장받는데 특히 이 수술은요. 관열, 비관열 다 돼요. 자, 앞으로의 수술은 비관열이 많겠죠. 그래서 관열과 비관열 그 보장 금액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다 된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수술 회당으로 되는 거예요. 수술 회당. 한 번 끝나고 연 1회 이런 거 아니고요.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성 보면 기준으로 보면 61세에서 70세까지 보면 4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다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병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3, 4호죠. 9버전 내가 간편보험이 있다면 이 9버전보다도 335, 333 또는 수술력 또는 입원력이 적은 경우에는요.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보험보다 335, 333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가입 이후에 내가 옛날 간편보험 가입한 이후에 치료력이 없다면 새로운 버전의 간편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대 질환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암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앞서서 갑상선암을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상선암이 예전에는 일반암이었어요. 근데 2006년 4월에 이 갑상선암이 치료 빈도수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걸 유사암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암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입을 안 했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10년 지난 다음에 2016년 4월에는 이 갑상선암이 한국인에 있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자, 이런 과거를 보면은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대장전막 내암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2021년 현재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대장암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굉장히 발병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8번에 모두 해당되는 게 이 대장암이에요. 한국인 남성암 예측 1위, 65세 이상 여성암 1위, 생명보험 여성 일반암 1위, 국내 여성 일반암 1위, 전 세계 발병률도 높습니다. 여기에 전이나 재발에 있어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장암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 정도 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장암의 발병률이 200%로 증가할 거다. 자, 그때 가서는 대장암에 대한 게 보장 축소나 이런 게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 대장전막 내암은 사실 유사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장 금액이 작아요. 일반암보다. 근데 이런 대장전막 내암,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D코드는 유사암이에요. 그런데
일반암이 되려면 C 코드를 해야 돼요. C로 시작하는 코드로 해야 되는데 이건 D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내드리는 플랜은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2019년 11월에 건강검진 시에 직장 상피내암 D 코드를 받았어요. 점막층에 위치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유사암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해줘요. 근데 추천 플랜으로 했더니 4천만 원 일반암 보험금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도 됩니다. 근데 추천 플랜이 아닌 보험인 경우에는 100만 원밖에 못 받고 보험료 계속 내야 돼요. 자, 건강검진 시에 결장 제자리암 D코드였어요. 다른 데서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천 플랜으로 하면 4천만 원 받고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치질 수술을 하다가 직장에 제자리암이 발견이 됐어요. 진단받았습니다. 추천 플랜으로 하면 4천만 원 받고 납입 면제 되는데 일반적인 보험으로 그냥 그대로 주시면 300만 원 받고 보험료 계속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내 보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좀 더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손보에 있는 보험은 대장암은 C코드라 일반암 처리가 돼요. 그러나 대장 점막 내암처럼 D코드를 받는 경우에는요. 다 유사암이에요. 심지어는 일부 생보사 상품 옛날 버전은 대장암인데도 불구하고 유사암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으로 하시게 되면 유사암으로 진단받았는데도 일반암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대장암 당연히 일반암 보상이 되는데 대장 점막 내암 D코드인데 이게 일반암으로 보상이 된다. 당연히 일반암으로 보상이 되니까 납입 면제에도 해당이 되겠죠. 일석이조가 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65세 1위 암이 대장암이고요. 앞으로 남성도 대장암이 1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자, 어떤 큰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플랜으로 하게 돼서 보험료가 10만 원을 냈어요. 20년 납인데 가입하고 10년 차 됐을 때 대장 점막 내암 D코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보험이면 유사암이니까 대장 점막 내암은 한 1,000만 원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계속 내요. 근데 추천 플랜을 하게 되면요. 이건 일반암이니까 무려 5천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는 페이백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10년 동안 냈던 10년 차니까 10만 원을 10년간 냈던 1,200만 원을 또 돌려받습니다. 5천만 원에 페이백으로 6,200만 원까지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10년 동안의 보험료를 또 면제받습니다. 과연 내 보험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거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고민을 못 필요하겠어요. 이게 더 좋은 건데. 그죠? 자, 더군다나 이 점막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이 플랜이 건강체는 당연하고요. 유병자도 서류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통풍, 심장박막 흔히 알고 있는 유병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고지만 하고요. 서류 안 내도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요즘에 암보험은요. 면책기간은 다 있고요. 감액기간이 있어요. 가입하고 1년 이내는 다 50% 보장이에요. 유사암도 그렇고요. 특히나 또 유사암은 최근에는요. 가입하고 90일 이내에는 10%만 줘요. 91일부터 1년 이내가 50%인데 이 무서류는 면책기간 90일 이후에는 감액기간이 전혀 없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서류도 안 내는데 보험료도 싸면서도 감액기간도 없다.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또 보험료죠. 자, 40세부터 60세까지는 일반암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유사암 2, 3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60일에서 65세도 됩니다. 일반암 2천에 유사암은 3까지 해서 합산 1,000만 원까지 되는데요. 20년 갱신으로 해서 40세는 2만 원도 안 됩니다. 50세가 여성분이 26,000원, 남성은 32,000원이면 되고요. 자, 60세가 여성은 34,990원,
남성분은 6만 원, 65세가 2만 7천 원, 5만 1천 원이면 이 엄청난 디코드 보험도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플랜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체는 뿐만 아니라 유병자까지도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또 두 번째, 대장전막 내암, 유사암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세대고요. 최근에 유병자는요,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보험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보험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최신 버전에 얼만큼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 앤 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플 때요, 정말 아프겠다 힘내라는 말보다는요, 사실 보장받는 게 최고죠. 그래서 아플 때 보험만 한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잘 가입했을 때 얘기라서 오늘 중요한 3대 질환 위주로 체크해드렸어요. 자, 건강제 유병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4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문자도 보내주실 수가 있겠고요. 벌써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8939님의 메시지인데, 자, 강의를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보니까 암보험 따로, 2대 질환 따로따로 좀 소개를 해주시던데, 이걸 묶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냐하면 2대 질환을 설계할 때 암도 당연히 넣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각각 무서류 플랜이랑 2대 질환을 따로 하는 게 합산해서 보면 보험료가 한 10%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증권을 갖고 가 있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암 플랜 따로, 2대 질환 따로 가입하시는 걸 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셔서 부지런히 체크하고 비교해서 가져가시면요, 보험료도 낮출 수 있고 보장도 더 넓게 이렇게 각각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프 앤 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후유장애 3에서 100% 제대로 알기라고 합니다. 강준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기 보험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후유장애인데 이 장해,
장애랑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다 하는데 뭐가 좋은 건지 좀 궁금해하셔서 네. 일단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든 상해 후유장애든 이게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든 상해든 간에 어떤 내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흔적이 남는 거. 근데 그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부분에 사용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거고, 이 장애를 이제 우리가 18년도서부터인가 전체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전에는 장애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그 이후에는 온 몸에 우리가 이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정말 눈 하나, 귀 하나의 모든 부위에 이것이 장애가 되었을 때 몇 %라는 것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게 후천적일까 선천적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진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88.9, 거의 90%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선천적인 네. 장애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 뉴스 보면 교통사고로 막 크게 다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이 56%고요. 사고가 82%밖에 3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장애라는 게 나에게 남을까라고 조금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아픈데 그게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 그 몸을 그냥 이제 가지고 사용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장애가 조금이라도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아팠는데 흔적을 남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예. 어떤 후유적인 나의 아팠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장애가 돼서 요인이 되는데 정말 질병이 56%고 이거는 그러니까 암은 자 우리가 걸릴 때 40%라고 얘기를 하면 6명은 안 걸리고 40%라고 하지만 예. 저는 이 질병 후유 장애를 보면서 40%가 아니라 전 국민이 어떤 장애는 모두가 다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암만 해도 뭐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통틀어서 안 걸린다는 보장 없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 모두가 이제 장애를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으로 만약에 가져갔을 때 뭐 얼마만큼 보장을 그렇죠. 받을 수가 근데 이제 있을까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주는 장애가 도대체 네. 뭐가 있을까라고 봤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또는 질병 이렇게 해서 후유장애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을 보시면 뭐 50% 이상, 80% 이상, 네. 뭐 고도장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 번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상해든 질병이든 후유장애가 붙으면서 3에서 79%, 3에서 100% 이런 단어가 써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옆에 우리 커피 가면은 무한 리필 해주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보장도 무한 리필 해준다는 거예요. 부패를 좋아하시는 게 이제 리필이 돼서잖아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 후유장애 장점이 계속 받는데 사실은 상해로 또 후유장애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다친데 또 다치고 또 다치지는 않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질병 후유장애는 대표적으로 신체 부위 13개 기관, 지금 옆에 뭐 눈, 코, 나오고 귀 있네요. 다 나와 있죠. 네. 정말 온 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반복 지급해주고 있고 온 몸을 해주다니까 보장도 넓고요. 또 내가 나이가 드시면 항상 보험은 나이가 드시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네. 때 가입하면 질병 후유장애도 1억도 가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복 보장이 되는 거라서 A보험사, B보험사를 가입을 하시면 중복 보장을 받는데 뭘 그렇게 중복 보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암 걸리면은 완치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고요. 뭐 뇌졸중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심근경색 와갖고 장애 남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네. 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못 걷거나 이제 혼자서 뭐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후유장애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무슨 있을까 하는데 제가 요거는 질병인데 자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위암이 걸리면 아주 초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일기가 되면
전절제를 하거든요. 네. 그럼 위를 전절제를 해도 정말 신기한 우리의 신비한 몸은 십이지장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서 위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전절제를 해서 내가 암은 완치됐어요. 그럼 나는 위가 없잖아요. 그게 그쵸? 50% 장애를 주는 거예요. 50%에 해당하면 보장 금액도 꽤 클 것 그렇죠. 같고요. 내가 만약에 1억 가입하면 네. 암 진단금 5천 가입했으면 5천 나오고 예. 그다음에 후유장애로 여기서 5천이 또 나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받는 거네요. 그러면 암 진단은 우리가 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조금 옆으로 가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예요. 자, 이분이 나중에 전립선 암을 해서 고환을 없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또 50%가 나오면 네. 자, 이건 전립선 암이 걸렸으면 이미 암은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50%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만약에 이제 방광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75% 또 나와요. 와, 말씀 들어보니까 가입 자체는 일찍 가입해야지 유리한데 보장 자체는 나이가 대부분 뒤에, 들수록 정말 그렇죠. 좋은 보장들이네요. 뒤에 가면 너무나 보장이 많아지다 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또는 아. 한도도 줄여서 하지만 젊었을 때 가입해 놓으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이라 암은 어려서도 나오잖아요. 젊어서도 가입할 수, 그러니까 암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그다음에 뒤에 가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질병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이걸 한 80세 보장 요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질병 후유 장애가 받고 또 받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보장과 90세 보장의 보험료 차이가 크고요. 예. 90세에서 100세 보장을 늘렸더니 90세 보험료의 딱 2배가 다 넘더라고요. 비싸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왜? 계속 나오니까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 리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자, 우리가 아프다는 단어하고는 살짝 거리가 멀게서 예. 노년이 되는 거죠. 자, 노년이 되면 내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나빠지는 게 대표적인 게 치매가 걸리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척추, 허리가 이제 예. 협착증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죠.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져요. 뭐 노안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귀가 먼다. 이런 것들도 즉 나이 먹어서 생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또 여기서 해당되는 비율로 해서 아까 질병 후유장에서 계속 보장을 받는 거. 이런 거 사실은 내가 크게 아픈 게 아닌 거죠. 저희가 뭐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 실비 관련해서도 이것만으로 왠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노년기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들고 계셔도 꽤 받겠네요. 굉장히 많이 보장을 받으실 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이제 정말 대표적인 고질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척추협착증만 생겨도 네. 디스크 우리가 말하는 거 5에서 10%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치매보험이 여기 중등 우리가 2점부터 주면 초기가 아니라 중등이 되는데 네. 자 5천을 가입하셨으면 2천만 원이 나와요. 5, 4, 20. 근데 중등에서 2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치매보험 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치매 보험을 문의는 많이 주시는데 이 보험 저 보험 얹다 보면은 보험료가 또 걱정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가입해 놓으면 치매 보험 대용으로도 또 쓸 수가 충분하게 쓸 있겠네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초기는 아니더라도 네. 중등이면 단계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아주 못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치매는 한번 나빠지면 이제 걸리게 되면 계속 나빠지는 진척도가 있을 때 또 20%씩 진단이 높아지면 20%씩 추가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치매도 보장받을 수 있고 노년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저는 너무 괜찮은데 자, 요거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냐면 A보험사에서 이게 건강한 사람만 대부분 가입을 해요. 그런데 네. 이 보험료가 아까 우리 계속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저렴하게 한시적으로 현재 지금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A보험사에서 90세 보장으로 해서 20년 납부를 했는데 30세는 3천만 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에 18,690원이에요. 어머, 그런데 진짜 저렴하네요. 그렇죠. 근데 옆에 보면 예. 자, 똑같은 30세인데 3천을 가입하는데 이거는 B보험사 즉 일반 보험사인데 여기는 28,552원. 만 원이 비싸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40세도 마찬가지죠. 23,000원이면 14,000원이나 더 비싸게 가입하는데 이 보험사만 지금 한시적으로 제가 볼 땐 이거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위험률 계산하는 어떤 특정한 그 보험료 산정 방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라 요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60세가 넘어가면 아까 제가 그랬죠. 일반 보험사에서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65세 또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대신 아까는 3천이었던 것을 1,000만 원까지
가입은 안 되지만 26,000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납입 면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납입 면제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희가 질병 후유 장애를 좋다는 건 알면서도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사실 이 보험료죠. 보험료 때문인데 지금 또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니까 미뤄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 조금 알아보셔도 좋긴 하겠네요. 이게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30세, 20세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데다가 네. 많게 넣으시면 사실은 지금 한 보험사에서는 7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1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요. 여기는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한 3,100개 최대 한도가 몇 개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여기 표를 보면 보험료를 보시면 너무 저도 이거 작성하면서 놀랐어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제가 100세는 90세 보장의 2배라고 그랬는데 여긴 종신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종신 보장을 20년 납하는데 여기 3천 들어가는데 2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90세 만기 아까 28,000원이란 말이죠. 가격 차이가 90세 똑같은 90세에서 다운이 됐는데 여기는 종신으로 늘려놨는데도 보험료 차이가 더 저렴해요. 와, 지금 종신으로 가져가나 90세로 가져가나 보험료 차이가 거의 안 나면 그렇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보장 그렇죠. 받아야 왜냐하면 되네요. 나이들 아까 제가 넣었죠. 노년기에도 네. 그쵸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님도 지금 좀 신기하신 것 이거 신기한 같네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또 강조해드리는 거가 네.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질병 후유 장애는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건강한 사람들만 했어요. 왜? 너무 손해율이 높으니까 네. 보험회사에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한 보험사에서 유병자 질병 후유 장애를 열어놨어요.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은 똑같아요. 오, 다만 한도나 네. 보험료 차이가 살짝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60세 여성이 20년 갱신형인데 자 1,000만 원, 갔는데 2만 원밖에 안 가입했는데 이분이 약간의 디스크 2천만 원을 가입하셨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0만 원 받고 난소암 절제로 1,000만 원 받고 뇌경색 후유증. 자, 이분이 4,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디스크, 난소암 절제, 뇌경색 후유증, 치매, 인공관절, 신장 투석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즉 2만 원 갖고 이 사람이 총 낸 돈이 489만 6천 원인데 받은 돈은 4,600원이에요. 그러면 4,600만 원을 받는데 실제로 2만 4천 원 20년 다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10년만 냈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네. 어떻게 내가 4,600원까지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2만 원 낸 건데 지금 이렇게 오. 보장이 커진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유병자 이 질병 후유 장애는 있을 때 얼른 가입하지 이거는 진짜 떠난 다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래서 도대체 전체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네. 여기는 유병자 그러니까 질병 후유 장애이다 보니까 20년 갱신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좀 보험회사도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험료를 해놓으시면 기본보장 1,000만 원에 질병후유장애 3,000원 넣었는데 예. 보험료가 1,8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최저보험금은 2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보장을 채워서 2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0세한테는 살짝 나중에 오를 거 계산하면 조금 안 어울릴 수는 있지만 5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50대까지도 2천만 원을 가입하시는데 보험료가 9,500원밖에 안 해요. 와. 2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요. 60세도 1,000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1,200원. 70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만 원. 이게 20년 갱신이면 70세 같은 경우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질병 후유 장애는 한번 꼭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지 알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걸 골라가는 게 더 유리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원픽이 하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경우가 우리가 2개가 있어요. 네. 건강했을 때 또는 내가 유병자일 때 이 2가지를 살되면 건강할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너무 잠시적으로 저렴하게 나와 있는 A보험사를 가져가시고 가능하면 종신보장도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보험료 차이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보장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를 앓고 계시는 분은 C보험사 거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병자 요 보험료를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른 준비해 놓으시면 정말 나중에 똘똘하게 나한테 보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받고 또 받아서 너무나 좋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셨죠? 자, 오늘요 한시적으로 또 열려 있다는 건강치를 위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보장은 물론이고 안 되던 유병자 분들까지도 가입이 되는 상품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벌써 도착을 했네요. 3029님께서 가족력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친정 부모님이 암 치료력 있으시고 암이 2년 이내에 또 여러 번 재발을 해서 또 첫 번째 암으로 보험금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발암 보장이 좀 관심이 있으시대요. 고혈압 약 드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분이 가입이 될까요? 현정훈 전문가님 답변 주시죠. 네,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암이 한 번 치료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은 2년 이내에 이제 두 번째 암, 세 번째 암들이 전이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게 이제 재발암 진단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재발암 진단비라고 하는 건 잔존암, 남아있는 것, 또 전이암, 또 새로운 원발암까지도 해주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첫 번째 암이 걸리고 2년 경과된 뒤에 나타난 재발암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사실은 2년보다는 1년 이내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재발암 진단비가 경과기간 1년만 지나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경과기간 1년을 두는 재발암 그 진단비를 주는 곳은 또 무서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보험사 상품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은 어떤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는 정말 암 보험도 입체적으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발암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239님께서 아드님의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여러 보험사를 가입할 경우에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궁금해하신다고 하고, 자 19세 아들의 경우 최대 가입한다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강진옥 전문가님, 질병 후유장애가 인기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아드님 얼마만큼 또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자, 모든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거는 그다지 저는 좋은 건 아니고, 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가족력 이 부분을 꼭 중점을 해서 보장을 가져가시는데, 질병 후유장애 아까 제가 이 보험사나 A 보험사는 저렴한 대신에 가입 한도가 작아요. 작지만 이제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근데 3,000원 제가 볼 때 좀 적을 것 같고요. 19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5,000에서 7,000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는데, 타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한도가 많이 주는 데가 지금 많게는 7,000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랑 하면 1억까지도 가입이 되고요. 중복 보장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세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여러 보험사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도 되고 최대 1억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 가입하기 정말 유리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자녀분의 질병 후유장애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역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자, 7630님께서 고혈압이랑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 보험을 지금 방송 보면서 열어보니까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만 보장되더라고요. 저도 3에서 100% 가져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 이게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약 드시는 분도 지금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 이제 우리 강준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질병 후유장애가 있더라도 살펴보면 정작 잘해야 80% 이상 후유장애 또는 50%밖에 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3에서 100% 이제 오늘 보시니까 가입하고 싶은데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앞서서 이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병자 그러면 좀 더 애매모호하시는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한 가지 약만 복용하시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는 고혈압과 당뇨 같이 복합 질환으로 갖고 계신 분도 오늘 말씀드린 유병자 질병후유장에 3에서 100%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지금 원하시는 그 부분을 연령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최대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엔 절대 안 됐던 거 아시죠? 이렇게 약 드시는 유병자분들도 지금 바로 질병후유장에 3에서 100%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입될 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